양측이 이제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이웨이를 하는 모양새인가, 아니면 이게 꼭 딱 뭐 좌우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확전은 자제하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윤석열 아바타라는 그 굴레를 벗어 던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물론 양측이 지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JTBC 정치팀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가 어쨌든 당정은 공동 운명체다. 조속히 정상화가 되어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고요. 또 아까 후에 좀 말을 하겠지만 이제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좀 퍼지면 이게 불꽃이 일로 붙으면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확전을 자제하려는 게 대통령실이 오히려 좀 급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또 당 핵심 관계자는 역시 JTBC 정치팀에 뭐라고 밝혔냐면요. 상황에 따라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했는데요. 또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회동할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시점은 언제일지도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또 마이웨이냐 확전 자제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겨레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한동훈 버틸까? 내려올까?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사실은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에 비대위 운영에 관련한 내용은 있지만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최고위원 4인 이상의 거리, 최고위원회의 전원 찬성 등 당대표 체제가 해산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대위 체제에 대한 해산 규정은 별도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난 버티겠다라고 하면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쪽의 갈등 봉합은 김건희 리스크를 더는 당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더욱 어렵게 치러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과연 김건희 리스크 더 문제 삼지 않겠다 또는 용산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겠다. 뭐 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말했던 대로 국민들이 뭐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등등의 표현을 하면서 용산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멘트를 안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케이 내가 안 할 테니까 일단은 봉합합시다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특히 수도권 민심 총선에선 한 김건희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는 없겠는데 이 양쪽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권 핵심이 전하는 사태 전말이라고 해서요. 김 여사가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 비대위원이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발표한 그 발언을 한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시당 인사 행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마포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그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김 여사가 상당히 불쾌했다는 그런 전언이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한 내용,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 김 여사가 충격받았다는 그 장면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줄여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단 보고 계속 얘기 나누죠.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자꾸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걸로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드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거는
좀 사죄드리고 네. 이건 국민들의 감정을 좀 뭐랄까요?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략은 잘 모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바로 요 방송 장면을 보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김 여사는 격한 비유로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제기하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그를 막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 여사를 잘 아는 여권 인사는 보세요. 김 여사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언급에 큰 충격을 받았다. 김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해서 김 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 밝혔다는데 아까 보셨죠? 뭐 목을 쳐야 한다까지 말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과잉 해석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방송 그 멘트를 보면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국민들의 감성을 폭발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사죄 드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죠 라고 말했잖아요. 뭐 단두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 처형됐다 프랑스 혁명 때 그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그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과잉 해석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솔솔 나오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사과 영상도 한번 보시죠. 김경희 의원님. 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재욱 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뭐 사과할 건 뭐야 라고 보시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과는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 같은 걸 사과한 것이고요. 이제 끝나고 기자들이 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이 변한 게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상 그게 변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변한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사죄드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된다. 요 입장 자체가 변했다는 건 아니라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추가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 이렇게 좀 과하게 좀 과격한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그은 것이죠. 여전히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김경률 비대위원은 견지했습니다. 자, 마이웨이 확전 자제에 대해서 이게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좀 작게 주제를 잡아본 것은 오히려 도드라지는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한겨레 보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한 실세임을 각인시켰다. 왜? 서운해하니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 가서 사실상 사태를 의견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오, 여사님이 이렇게 불쾌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국민들에게는 뇌리가 박힌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김 여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총선 최대 이슈로 부각시켰다라고 한겨레는 해석했습니다. 맞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더는 덮기 힘든 문제가 됐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니까 불쾌함을 전달하고 한 비대위원장 물러나세요라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이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를 더 국민들에게 지금 각인시킨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아침 이 바쁜 시간 뉴스로 들어가요 시간에 경제, 국제 정세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지금 몇 번째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보세요. 또 웃긴 게 오늘 신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한겨레 제가 지면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탐은 커지는 명품백 수수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던 그 영상 이렇게 또 이 디올 오른쪽에 보이시죠?
요거 받는 장면 이게 또 언론에 나오잖아요. 왜 긁어 부스럼이냐라는 소리가 그쪽에서도 나올 만하죠.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짜리 크리스티앙 디오르 파우치를 선물 받은 모습. 한겨레만 이랬냐? 뭐 이른바 반대 진영에 있는 조선일보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친절하게 명품백 수수 논란을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1월 최재형 목사가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다. 2020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명품백 주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3. 그 2개월 후죠. 서울의 소리 유튜브가 이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음날 민주당 대통령실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답하라 라고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그림엔 안 나오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의견이 갈렸죠. 더 도드라지고 있는 겁니다. 요 그림.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요 그림과 한겨레가 보도했고 요 그림. 대한민국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 몰카에 찍힌 사진이 캡처돼서 거대한 신문에 아침에 보도된다는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됐다라는 시각도 있고요.